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희동 차장검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혹은 회유 협박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본질적으로 고발사주 사건이라는 것이 당시에 발생했고 그다음에 손준성 검사가 기소가 됐고 기소된 이후에 또 검사장까지 승진했었죠. 네. 예. 이런 사안들이 발생했고 고발사주 내용을 보면 윤석열과 김건희를 옹호하는 내용들. 거기에 특히 김건희는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누구누구가 주가 조작을 했다고 거짓말하더라. 허위사실 유포다. 명예훼손을 했다. 이것이 고발사주 고발장의 내용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검찰에서 고발장이 만들어져서 고발을 누군가에게 해달라고 하고 그것이 총선 무렵에 이뤄진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범죄이고 매우 잘못된 건 맞죠.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게 수사권, 기소권 같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발사주보다 사실 제가 들으면서 오늘 관봉권 관련해서 얘기를 들은 걸 예로 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바로 생생하게 들으신 것 같아서. 네. 지금 일단 이제 관봉권 사건을 이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보자마자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슨 수사 경험이 있다거나 전문가가 아니어도 바로 중요한 증거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걸 확인하지 못해서 지금 없앴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떠나서 제가 이걸 예로 드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김정민 수사관이시죠? 김정민 수사관 입장에서 아까 이제 장영태 의원님도 그렇지만 위증이나 이런 거 경고를 하셨잖아요. 이분이 지금 누가 제일 무서울까요? 이 사건이 위증으로 되던 아니면 이게 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던 누가 묻든 간에 수사를 누가 합니까? 지금 검찰이 합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검찰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서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도 검찰이 하겠죠. 여기서 거짓말을 했다, 위증을 했다는 사유로 고소고발을 하시더라도 결국은 검찰 손으로 갑니다. 경찰을 거치더라도. 그리고 경찰이 보안수사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식으로 마사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민 수사관 입장에서 이 검찰이 무서운 거지 국회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게 수사권과 공소지휘권을 동시에 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분리돼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비사실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제기 과정에서 적절한 판단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되면 수사된 증거 기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조성원 대표라고 하셨죠?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증거에 대한 판단에 이런 것들을 직접 손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불기소 이유 또는 가볍게 처벌하는 이유 또는 이렇게 의율해서 처벌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과정을 다 만질 수 있다는 것에서 저는 오늘 김정민 수사관이 이렇게 제가 옆에서 듣기에도 갸우뚱하도록 답변하는 거는 사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필성 변호사님께서 지금 청기 누설을 하셨습니다. 네. 검찰이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으니 검찰 눈밖에만 안 나면 될 것 같다라고 증인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김건희 특검법 개정해서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검찰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라는 헛된 생각은 좀 버리시고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권유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 한두 가지만 더 정리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아마 화장실도 좀 가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네, PPT 잠깐 보여주시죠. 검찰이 오늘 저희가 쭉 얘기했던 것은 언론에 많이 알려진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인물들, 공적 인물들에 대한 사건들만 망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 삶에도 우리 국민의 삶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사람에 대해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해서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하고 대검찰청에 보고를 했는데 압수수색 결과를 누락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누락한 다음에 보고를 하고 불기소를 해버립니다. 예.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있죠. 그러니까 검찰의 지휘를 받고 검사들의 지휘를 받고 검사들이 또 나중에 수사를 보안 수사 등을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민생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싹 무시해 버립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또 정관 변호사 등장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기업 사주 혹은 대표이사와 밤에 만나서 술 마시고 이렇게 봐주게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또 있습니다. 예, 그거 넘어가시고요. 현대제철 사건이 하나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 파견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현대제철이 불법 파견을 받았다라고 해서 파견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도 하고 그리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기소 못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불법 파견 맞다라고 근로감독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기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에요. 검사가 수사 안 하면 대한민국 망할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데 검사가 수사하니까 대한민국이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민생이 다 망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김필성 변호사님 전문가로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 코멘트 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검찰개혁이 사실 반대하는 쪽에서는 민생 문제가 아니라 몇몇 정치인들 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사건들이 언론에 주로 나오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를 겪어볼 만한 경험을 해본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 제가 이제 재심 사건도 여러 번 해봤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있고 이런 사건들도 그렇지만 실제로 검찰 수사를 겪어본 사람들은 이게 민생 문제라는 걸 모두 실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사가 입맛대로 하고 자의적으로 수사를 하고 하는 일들 때문에 검찰 쪽에서 전혀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민생 문제라는 걸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연결이 되고 싶은 게 현재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검찰 쪽에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사법경찰관 문제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이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이 봐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사법경찰관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민생범죄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로 드시는 이런 내용들은 그런 민생문제와 직결된 특별사법경찰관이거든요. 이런 영역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주목되지 않는 영역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전관의 영역이나 정관의 영역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개혁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 바람입니다. 증인들 서로 의견 교환하시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정회 시간에 증인들 서로 의견 교환하지 마시라는 권고도 당부도 함께 드립니다.